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우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혼자만의 시간을 오히려 인생의 황금 시간으로 바꿔드릴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자신을 돌보며 새로운 취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항상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혼자가 되면 당황스럽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창의성도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모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보신 것들이에요. 먼저 독서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읽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활동 중 하나예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 항상 읽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소설이나 에세이들을 이제야 천천히 읽어볼 수 있잖아요. 독서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뇌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독서는 감정적인 위안도 주죠. 좋은 책 한 권은 마치 지혜로운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책을 고를 때는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읽기 편한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요리책, 여행서, 가벼운 에세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옛날 소설들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취미 찾기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그림 그리기는 정말 좋은 취미 중 하나예요. 수채화, 색연필화, 심지어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작품을 보는 뿌듯함이 정말 크죠. 요리나 베이킹도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보거나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을 다시 만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요리하면서 나는 향기, 완성된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져서 오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도 추천해드려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나 기타를 이제라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음악은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거든요. 원예나 가드닝도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허브나 꽃들을 돌보면서 생명을 기르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만의 시간을 건강 관리에 투자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챙김 활동을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간단해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명상의 좋은 점은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 안 어디서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잡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밤에 잠도 더 잘 오게 되죠. 가벼운 실내 운동도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요가나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같은 것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유튜브나 앱을 활용하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요. 운동을 하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산책도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혼자서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평소에 못 봤던 풍경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어요. 걷기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리 근력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죠. 일기 쓰기나 글쓰기도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쓰는 일기는 마음의 정리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추억을 되새길 수도 있어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어요.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신의 취미나 생활 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소통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기회도 생기죠. 영화나 드라마 감상도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넷플릭스나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좋은 작품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 놓쳤던 명작들이나 새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천천히 감상해 보세요.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도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죠. 외국어 학습도 혼자만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언어가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요즘은 언어 학습 앱이나 온라인 강의가 잘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좋은 자극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접할 수 있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원하는 만큼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들을 수도 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환경에서 취미 활동에 몰두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정작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서 괜히 우울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위해 좋은 것들을 해주세요. 맛있는 차 한 잔을 우려서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거나 편안한 옷을 입고 푹신한 소파에서 쉬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혼자만의 공간을 아늑하게 꾸미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색깔의 쿠션을 놓거나 예쁜 꽃을 사서 꽂아놓거나 향초를 켜놓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때로는 혼자 외출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혼자 관람하거나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생겨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거나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자신의 일상이나 취미 활동, 새로 배운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다시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성장 과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혼자만의 시간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시간도 소중한 휴식이에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은 책 읽기, 내일은 요리하기, 모레는 산책하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면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니까 의외로 소질이 있다든지 요리를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다든지 이런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동기도 생겨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 더 진심으로 대화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죠.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고 그런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을 수 있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즐거워질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